네, 이민경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뭐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이 엘리트 교육이 아닌 이 공공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서 이 그랑제골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으로 해서 그랑제골로 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과대학,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를 지향하는 그런 직업인들을 키우는 거니까 의과대학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법과대학,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검사들이 특권 의식을 갖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과대학 쪽도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도 공공성을 중시해서 이과대학과 마찬가지로 그랑제꼴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다. 대학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랑제꼴을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는 프레빠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이제 에, 고등학교를 떠나서 대학으로 가는데 이 그랑제꼴 2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남아 있네요. 고등학교. 자신이 졸업한 학교에 네, 이따가 이민경 교수님 있으면, 이따가 대답을 이따가 주시면 이 교수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메모해 그래서 주셔야 됩니다, 이 교수님. 메모해 네. 그래서 두셔야 됩니다. 이 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 고등학교를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준비 과정은 고등학교에 있다는 얘기네요. 대학으로 안 가고. 그런 임종 것인지 교수님, 어떻게 임종군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네. 직문직답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위해서 빨리 질문을 끝내주시면 네, 이제 고맙겠습니다. 질문 끝냈어요. 네네. 고등학교에 네. 2년 프레파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대학을 안 네. 가고 고등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뿌레빠에 대한 질문을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판사와 검사가 어떻게 양성되는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 그죠?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이 판검사가 또 의대 못지않게 또 뭐죠? 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최수일 이사장님. 네. 예. 그 68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 대학 명칭이 그 숫자로 뭐 1, 2, 3, 4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서열화를 뭐 없애고 뭐 특권화를 뭐 없애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한 가지 질문은요. 어, 그 번호대로 됐는데 그 각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처럼 그냥 모든 학과를 다 가지고 있는 대학들인지 아니면 뭐 명칭만 1, 2, 3, 4지 내용은 뭐 모든 대학에 다 예를 들면 뭐 국문학과, 동문학과가 다 있는 그런 우리나라 대학처럼이죠. 아니면은 뭐 1대학은 뭐 공업 분야, 공학, 뭐 이 대학은 뭐 인문학 이렇게 좀 특성화된 형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이제 독일, 프랑스는 종합대학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뭐 단과대학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최수일 이사장님 질문과 연관해서 68혁명이 나왔기 때문에 68혁명에서 대학의 서열화는 폐지했는데 왜 그때 68혁명에서 그랑제골의 엘리트 교육까지 손대지는 못했을까? 이렇게 제가 추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68혁명이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왜 그랑제골을 손대지 못하고 대학만 손댔나?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세 번째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김상무 교수님. 네. 예, 이문경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처음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가 그랑제골이 그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이제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트 교육기관 사실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그 전문 직업 교육기관이다.
저 교육하는 입장에서 그걸 몰랐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도 보통 이제 그 채양 대입제도 설명할 때 프랑스는 이제 그 이런 그 일반 대학하고 그랑제코르라는 이제 엘리트 대학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군요. 그랑제코르라는 게 이제 전문 직업 교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많은 프랑스 이제 그 바칼로리아하고 대학 입시제도에 소개된 많은 내용들이 그랑제꼴이 마치 엘리트 대학인 것처럼 소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데서 많은 보고서들이 보면 쓰신 분들 분명히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들인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는 그 그랑제꼴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혀 엘리트 교육이 아니거든요. 일부 소수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혹시 그 왜 그런지에 대한 혹시 그 판단할 만한 무언가 있으신지 한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대학 이수율이 28%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왜 28%만 대학 그 등록금도 없는데 왜 그 대학 이수율이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28% 정도밖에 안 되었는지 그게 그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대학 이수율 말씀하죠. 대학 이수율 그죠? 네. 지금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 대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좀 역으로 D 질문부터 좀 하면요. 그 28%는 3년 안에 졸업하는 아이들의 이수율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100명이 들어갔는데 28명만 학사를 최종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60% 정도는 이 과정에서 많이 탈락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대학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학은 어, 그 공부하는 내용이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이런 이유가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 꿀은 엘리트 교육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왜 그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소개하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일부의 그랑제꼴로 아마 전제하고 뭐 그렇게 썼겠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상으로는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한국사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론 매스미디어에서도 프랑스는 대학 입학이 쉬운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보다 더 아이들이 2년 동안 경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보편적인 것처럼 쓰는 거는 사실 굉장히 편향된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형 있게 사실은 보고서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죠. 이유는 뭐 제가 그거를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어떤 보고서인지 몰라가지고 잘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랑제꿀을 왜 6.86 혁명 거치면서 없애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 교육 문제를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그 피에르 부르디에가 끊임없이 계층 재생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는 우리나라는 어떤 신분제 차이가 이제 무너진 다음에 교육이라는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 상승의 선발의 도구로서 굉장히 자리 잡은 반면에 그러니까 프랑스는 굉장히 이런 공고한 분리들이 과거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착화된 면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지? 이런 고민을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의문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다른 측면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답변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네, 프랑스 이제 그랑제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선호도 높은 일부 엘리트 이 그랑제꼴은 이게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국가에 봉사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랑제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그랑제골 학생들이 다니고 졸업하면 국가에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제가 그 당시에 알았을 때는 5년 정도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게 의무였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성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단과대학인가 이거는 프랑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프랑스는 종합대학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성화된 단과대학 시스템이고요. 이과 계열만 운영하는 대학, 그다음에 인문사회학만 운영하는 대학, 언어 계통만 하는 대학, 법과 중심 대학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파는 고등학교를 더 다니는 거냐? 근데 모든 고등학교에 프레파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고등학교에 개설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프레파도 대학처럼 아이들이 지원해서 선발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그랑제골 자체에서 부속 기관으로 프레파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등학교 부설 기관으로 프레파가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다 했나요? 판검사 아, 양성박 양성바지가 대학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인지는 제가 사실은 이거 팩트 체크가 안 돼서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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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실 이게 이제 수십 년 된 이야기인데 아까 김상문 교수님 이야기 주셨지만 제가 교육운동을 오래도록 하면서 항상 서울대학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대학 서열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랑제골이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네, 프랑스 그랑제골은 한국에서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42개고 네, 아까 그 네, 국립행정학교가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의외나, 그 네, 네, 대통령들이 프랑스의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는 그 국립행정학교 그랑제골이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인가요? 네, 폐교했습니다. 2021년에. 2010년에 폐교했나요? 21년이요. 얼마 안 돼, 3년 전이요. 2021년에. 네, 아, 네, 그래요. 최근 뉴스네요. 네, 그죠? 네, 네, 아주, 최근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좀 질문 주시겠습니까?